안녕하세요.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 강구령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채널명이 예전에 쓰고 계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채널명을 좀 부득이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 읽어주는 남자에서 강구령의 디자인 읽기라고 저희 그 채널명을 좀 수정하면서 새롭게 좀 시작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름이 바뀐 만큼 좀 하는 방식이나 형식도 좀 더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디자인 책뿐만 아니라 뒤에 보신 이런 책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관련된 어떤 유용한 웹사이트, 그다음에 관련된 의미 있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여러 분야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읽기의 시간을 좀 가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글자에 관련된 유용한 어떤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제가 줄이도록 할게요. 제가 그 OBS라는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화면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 저도 배우는 거라서 조금 사용상의 어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처음 할 거는 제가 주로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작업들을 할 때 쓰고 있는 그런 기록장인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런 사이트를 하나 지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쭉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정확한 거는 뭐 자간 연습이라기보다는 커닝 연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지금 들어가 보시면 컨미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요 관련된 사이트인데 되게 재밌게도 커닝을 조절을 해보는 사이트예요. 사람들이 자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커닝은 뭐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커닝은 여기 쭉 보시면 좀 크게 제가 해드릴게요. 커닝은 글자 모양 때문에 할자가 고르지 않을 때 글자 모양에 따라서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A와 V의 간격이 멀죠, 그쵸?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글자에서 지금 이런 툴을 만드는 사이트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문자의 간격을 조절을 함으로써 어떤 시각적인 글줄의 고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자간과 다른 거는 자간은 일관적으로 만약에 지금 뭐 H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전반적인 글자를 다 조절하는 거를 자간이라고 보고요. 커닝은 특정 글자의 간격을 가변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고 다 한다면 얘만 마이너스 100을 준다거나, 그죠? 다르게 간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친절하게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가는 글자 모양과 상관없이 고정된 값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인디자를 한번 열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뭐 10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줄어지게 된다면 커닝은 예를 들어 특정 글자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어떤 작업이에요. 그쵸? 이렇게 개별 글자만 따로 조정해요. 왜냐하면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이포그래피라고 쳐봅시다. 타이포그래피라고 쳤을 때 이런 특정 글자의 어떤 부분들은 유독 공간이 좀 멀어 보이죠. 특히 T와 Y 같은 경우는 T가 중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훨씬 더 가깝게 이렇게 조절해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식들을 모두 커닝 값을 조절한다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자, 요렇게 이 사이트는 요렇게 움직이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참신하죠, 그렇죠? 구성은 기본적으로 10가지 방식으로 커닝을 조절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주어지는데요. 재미있게도 단어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만든 글자의 이름이랑 그 디자이너, 그 발표 시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고담이란 폰트인데요.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고담 폰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 선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든 사람은 토비아스 페레르 존스라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타입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죠. 그쵸? 1970년생인데 아직까지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튜 카터와 함께 예일 대학교에서 지금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서체를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고정을 하고 움직이고 또 만들어야 될 타입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요 A랑 V가 지금 유독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좀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탭 키를 이용해서 움직이면 탭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낱글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글자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좁혔다가 넓혔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디테일하게 W와 A와 V의 어떤 커닝 값을 한번 조정해 보는 거죠. 보통 이제 폰트를 구입하면 커닝 값은 매트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타입 디자이너가 설정해서 판매가 되는데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게임상의 우리 디자이너가 실제 만들었던 타입 디자이너의 어떤 커닝 값을 한번 맞춰보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 균형도 괜찮고 비교해 봅시다. 100점이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어때요? 괜찮죠? 그죠? 100점이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넘겨가 볼게요. 자, 다음 폰트는 게라몬드인데요.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폰트 중에 하나죠. 게라몬드는 여기서 좀 나오진 않지만 게라몬드라는 폰트를 한번 이미지를 검색해 보면 되게 다양하게 이미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1500년도에 만들어진 서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기의 도구나 아니면 그 당시 어떤 그린 형태의 손으로 그렸다는 형태의 미감이 많이 남아져 있는 폰트입니다. 실제로 여기 사이트 들어가 보면 만든 사람 클라우드 게라몬드가 기본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클라우드 게라몬드는 1510년부터 1961년도까지 활동을 했었고 프랑스의 타입 디자이너였네요. 그죠? 타입 디자이너고 그리고 출판사였고 출판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펀치커터라고 해서 지금 아주 전통적인 방식으로 펀치에 조각을 해서 커팅을 해가지고 글자를 나누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나팔자 이런 것들도 다 펀치 커팅의 일환이죠. 그쵸? 활동은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었고 전체적인 작업들 중에 대표적인 폰트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게라몬드라는 폰트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번 봅시다. 1540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보시면 글자들이 어때요? 요런 지금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리프라고 부르는데 세리프의 형태가 상당히 형태가 그림을 그린 것처럼 상당히 유연하죠. 그쵸? 딱 떨어지고 있는 슬라프 세리프도 있지만 이거는 훨씬 유연한 형식 세리프입니다. 이런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 그렸던 어떤 도구, 필기 도구의 영향을 받아서 잉크가 이렇게 머금는 형태나 매짐에 의해서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죠.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드는 폰트예요. 그쵸? 지금 보시면 이렇게 Y가 지금 너무 P에 붙어 있다. 그죠? 이제 좀 조절해 볼게요. 특히 T와 Y 같은 경우는 Y가 지금 T 만날 경우 T 같은 경우는 지금 어때? 지금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훨씬 좀 이렇게 간극을 조절해 줘야 될 것 같고 P는 지금 기본적으로 E와 너무 붙어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글자 4개의 간격을 좀 크게 매크로하게 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커닝 값을 조절해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통 우리가 인디자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닝 값을 여기 보시면 커닝 값을 조절할 수 있는 저 패널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수치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마우스 커서로만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동 경로가 상당히 좀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많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수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을 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어때요? 전체 균형이 나쁘지 않게 이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92점, 그쵸? 거의 약간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TY 같은 경우, 그쵸? 그래서 이런 특정한 조합일 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가깝게 조절을 하는 걸 좀 유념해 두세요.
다음 글자는 홀리 이런 단어인데 이 글자는 FF 진이라는 폰트네요. 이 폰트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 FF 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계란원과는 다르게 어때요? 이거는 세리프가 아닌 산 세리프 계열이죠. 여기서 말하는 산 세리프, 즉 세리프란 뜻은 장식이란 뜻인데 산 세리프는 산이란 뜻은 프랑스어고 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프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좀 산 세리프 계열의 폰트는 상당히 없는 거죠. 근데 FFG는 산 세리프 계열의 폰트는 아니고 슬라브라고 돼 있죠, 그죠? 이건 슬라브 세리프란 계열인데 슬라브는 뭐냐면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폰트에 요 세리프가 있긴 있지만 아까 봤던 게라몬드와 다르게 형식상 이렇게 수직으로 또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장식적인 세리프를 갖고 있는 계열을 슬라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슬라브 세리프의 특징은 이건 사실은 페이크 세리프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깃털 붓펜이나 아니면 어떤 썼다는 만년필 이런 펜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스럽게 잉크가 머금는 그런 장식적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장식적인 형태를 그냥 딱딱하게 그려서 만들어진 폰트죠, 그렇죠? 그래서 산세리프의 특징도 있고 세리프의 특징도 둘 다 머금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장점이 있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FF진이라는 폰트는 기본적으로 슬라브 계열의 폰트지만 슬라브 세리프 계열의 폰트지만 디스플레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목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본문용보다는 제목용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글자죠. FF는 뭐냐? 보통 이렇게 FF가 붙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제가 지금 추정해 보면 이 FF는 그 폰트를 만드는 배급하는 회사의 어떤 명칭을 많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폰트폰트닷컴이라고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폰트 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이사를 갔네요. 폰트샵으로 갔는데 이게 폰트폰트닷컴에서 만들어진 폰트들의 어떤 전반적인 이름이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면 타입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그쵸? 폰트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여기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FF진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아까 봤던 폰트를 검색을 이제 해보면 나와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다양한 폰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폰트 중에는 이 배급사의 어떤 이름들 FF 폰트의 약자인 FF를 이용을 해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쵸? FF 누보란 폰트도 있네요. 그죠? 되게 재밌다. 그죠? 다양한 방식의 어떤 폰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FFG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폰트네요. 이 폰트는 2001년도에 개발됐으니까 되게 컨템포러리한 폰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L과 L 사이 간격이 너무 넓다. 그죠? 이 간격들을 한번 조절을 마우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간격을 이렇게 조절을 해보고 형식상 어떤 공간의 어떤 크기도 다양하게 우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다 보면 훨씬 더 재미있게 우리가 폰트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커닝 값을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봅니다. 해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리가 잘 되고 있다. 그죠? L은 좀 더 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격을 디테일 조정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이제 방송용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겠고 전체적으로 좀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이건 좀 너무 왼쪽으로 더 가야 된대요. 그쵸? 이런 식으로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로티스란 폰트인데 로티스란 폰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폰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개발 시기는 1988년도인데 한 30년 전의 폰트인데 기본적으로 이 폰트가 특징은 산세리프 계열이지만 휴머니스트 산스에 속하는 폰트입니다. 휴머니스트는 또 뭐냐? 지금 보시면 여기 G를 보시면 로티스의 G를 보시면 특징이 우리가 퓨트라의 G를 한번 볼게요. 퓨트라라고 하는 폰트를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퓨트라라는 폰트는 지오메트릭 산스인데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릭 산스는 이게 G를 보시면 어때요? 거의 완벽에 가깝죠. 두께도 물론 두께가 미세하게 지금 퓨트라도 변화는 있지만 전반적인 정리가 훨씬 더 대칭이 되어 있고 원형의 옷자의 크기도 훨씬 더 그쵸? 둥근 형태도 정원에 가깝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로티스 폰트의 G는 어때요? 훨씬 더 그 굵기 변화가 심하죠, 그쵸?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카운트 스페이스와 바깥에 있는 형태의 변화가 많이 차이가 또 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줄기를 보시면 쭉 내려온 이 줄기 안에서 이 맺은 부분이 어때요? 아주 뾰족했다가 다시 얇아졌다가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훨씬 더 변화가 많고 마치 세리프에서 있는 유연한 어떤 굵기 변화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싼 세리프 폰트지만 훨씬 더 이 폰트는 세리프와 가까운 어떤 장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티스 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에서도 되게 괜찮고요. 보통 싼 세리프가 본문에 많이 쓰이게 되면 명조체보다는 좀 더 가독성이,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겠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폰트는 본문에서도 세리프 계열 못지않게 유려한 곡선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제목으로 써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산세리프와 그 다음에 세리프의 다양한 장점들을 모아져 있는 휴머니스트 산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인간적인 어떤 맛이 더 있는 폰트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픽토라는 훨씬 더 기계가 좋아하는 형태겠죠, 그렇죠? 정원의 이런 형태들.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구글에서 나왔던 이 구글 아이콘도 픽토라를 기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기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로티스는 훨씬 더 이 G 형태가 유연하다. 그렇죠?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await라는 지금 단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형식이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간격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재밌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유연한 곡선들을 만들고 간격 조정을 할 수 있겠죠. 탭을 이용을 해서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죠? 약간 아까보다 좀 낮게 나왔다 그죠? 90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를 매일 어떤 좀 간격 조정을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이 타임 메소드 con미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10개 쭉 하다 보면 평균치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연습을 하면서 점수를 높여 나가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자면 이 커닝 값은 디자이너들이 반드시 한 번씩 조정을 해줘야 돼요. 보통 자가는 많이 조절을 하는데 커닝 값은 잘 안 하는 게, 커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적 이해를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도비에서도 이런 커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문자 간격을 조정하는 법이라고 해서 지금 되게 괜찮은 어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자간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간은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지금 여기 지금 다시 인디자인 돌아가 보면 인디자인 안에서 이렇게 어떤 패널을 조정할 때 VA와 VA가 두 가지가 있는데, VA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있는 패널이 있고 VA는 이렇게 칸을 두고 있는 게 있죠. 즉 자간은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두 가지 공간 또는 내가 세 가지 단어의 어떤 글자를 조정을 할 때는 옵션 키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0이었다가 더 들어가면 마이너스 20으로 바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특정 글자를 정리하긴 하지만 커닝과 다르게 전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20, 40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커닝은 뭐냐면 특정 글자, 즉 T와 Y만 조절하고 싶다. 이런 글자들만 이렇게 다르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닝을 조절할 때는 이렇게 커서를 박스를 쳐서 조절하면 안 되고, 이 커서 깜빡이 있는 상태에서만 옵션 키를 누른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호의 모양도 지금 V, A 사이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이 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간을 조정하는 거다. 이걸 좀 더 엄밀히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특정 글자 안에 이런 지금 간격을 조절하는 거를 커닝이라고 해요. 근데 자가는 일률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이 A라는 이 점각과 V라는 점각, 천천을 기준으로 A라는 점각 안에 센터, V라는 점각의 센터에 이 센터 중심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훨씬 A, V 다음에 D가 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간격을 일률적으로 마이너스 10을 준다면, 커닝은 요 개별적인 요 사이의 간격을 다르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2가 됐던 아주 디테일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조정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걸 만약에 할 때 이게 지금 어떤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서 뭔가 큰 어떤
포스터나 아니면 제목용 또는 큰 타이틀용으로 쓰였을 때는 본문용보다 훨씬 이런 번복함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간을 더 줄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폰트 크기가 커질수록, 즉 9포인트나 8포인트처럼 본문용 크기가 아니라 17, 18, 19 이런 식으로 제목용 폰트로 갈 때는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좁혀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주로 이제 그 달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달까지 갈 때 0.0001초의 각도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점점 달까지 가면서 그 0.001초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폰트의 크기도 커지면요. 일반적으로 타입 디자이너가 커닝값과 자간값을 설정해 놨지만 그거를 다르게 적용을 해서 좀 좁혀가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영문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첫째 시간이고 전반적으로 좀 커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디자이너가 이제 자가는 좀 많이 알지만 커닝 값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해와 그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본다면 그래픽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UX, UI, 뭐 다른 또 영상을 하시던 이런 글자의 간격을 조정하는 어떤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봤던 이 컴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너무 유용할 것 같아요. 사이트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type.method.a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친절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한 10가지 한번 해보시고 한번 평균적인 점수를 많이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구룡의 디자인 읽기 오늘 이제 새롭게 태어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처럼 어떤 유용한 사이트 또는 이 외에도 관련된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읽어주는 그런 디자인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이제 또 이런 사이트를 소개시켜 줬는데요. 또 유용한 사이트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